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최봉호 교수입니다. 제가 과학특강을 위해 준비한 주제는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생물공학 기술입니다. 저의 전공은 환경공학입니다. 이번 특강 위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간략하게 정비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특강 위해 준비한 세분화된 특강 주제입니다. 주요하게 유기성 폐기물, 환경생물공학기술, 현기성 소화공정, 미생물 연료전지 이렇게 세분화된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환경생물공학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상 관계로 모든 걸 보여드리기는 힘듭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분야를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은 우리의 생활 환경과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우 많은 유기성 오염물질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주로 많이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은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가축 분뇨, 식품 산업 폐기물 이런 유기성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이 있고요. 유기물 함량이 주로 40%를 넘는 오염물질을 유기성 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유기성 폐기물은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과 함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대기오염, 기후변화 이런 환경 문제가 모두 유기성 폐기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기 물질을 함유한 오염 물질이 유기성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그 유기물의 특징을 통해 환경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기물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이러한 원소들로 구성된 분자입니다. 이런 유기물이 물속에 있으면 산소와 반응하여 분해가 됩니다. 이럴 때 그 산소 유기물이 산화되면서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BOD 이런 항목을 통해서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유기물이 산화되면서 소모된 산소의 양으로 유기물의 농도를 가늠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유기물이 물속에 있으면 수중에 산소를 소모합니다. 주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모하는 거죠. 물속에 산소가 고갈되면 물고기들이 폐사되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질소와 이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조류 조류 미생물의 영양물질로 공급되어 대량의 조류가 증식되는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녹조 또는 적조라고도 하죠. 유기물은 그 산소가 없는 현기성 조건에서 분해되면 황화수소, 암모니아, 그리고 휘발성 유기산 이런 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은 악취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기물 중에는 분해가 잘 안 되는 잔류성 유기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유기물질은 주로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또는 발암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그 유기물이 상수도에 잔류하면 그 소독 과정에는 염소와 같은 할로겐 원소와 반응하여 아주 작은 양으로도 위험한 발암성 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기물은 생물학적 분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 질소와 같은 가스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가스는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그리고 이 양이 증가되면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기성 폐기물로 인한 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방법들이 기술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환경생물공학 기술입니다. 환경생물공학은 환경공학과 생명공학을 함께 적용하는 융합 분야입니다. 환경오염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생명체의 특징을 파악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오염 방지에 적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합합니다. 주로 오염물질 정화, 환경오염 방지, 자원 회수와 재활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환경생물공학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환경생물공학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또 부단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주로 많이 연구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생물공학 기술은 생물정화, 활성 슬러지 공법, 현기성 소화 공정, 효소 적용, 바이오센서, 미생물 연료 전지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기성 소화 공정과 그리고 미생물 연료 전지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특강을 위해 특별히 현기성 소화 공정과 미생물 연료 전지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환경생물공학 기술은 현기성 소화 공정인데요. 현기성 소화 기술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메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탄은 탄소 원자 하나가 사면으로 수소 원자
4개와 결합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유기물 분자입니다.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연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라기도 합니다. 메탄의 특징은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연소하면 매우 높은 발열량을 나타냅니다. 1몰의 메탄은 연소하면 780kJ의 높은 열을 발생하고요. 이것은 0.2kWh의 에너지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형성소화 기술의 주요 목적은 바로 유기성 폐기물에서 이 메탄 가스를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소화 공정의 원리를 통해 어떻게 그 유기성 폐기물에서 메탄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화 처리는 일명 메탄 발효라고도 하며 주된 목적은 폐수 또는 폐기물 처리와 동시에 메탄이라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소화라는 용언에 포함된 것과 같이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에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을 분해시켜 메탄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범주에 포함되며 초기에는 통성 형성균이 작용하여 가수분해와 산 발효를 시키고 산소가 고갈되는 지점에서 편성 형성균이 즉 메탄균이라고 하죠. 메탄균이 메탄을 생성하게 됩니다. 행정소화는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 같이 가수분해, 산 생성, 식초산 생성, 메탄 생성 이렇게 크게 4가지 과정으로 구분되어 진행이 됩니다. 이 고형상의 유기물을 액상화하고 가수분해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식초산, 프로피온산, 부틸산을 생성하는 저급지방산을 생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식초산과 또 수소가스로 분해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들 산물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 메탄을 생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 유기물이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메탄 가스가 생성됩니다. 행정소화 공정은 생물학적 공정이고 미생물들의 작용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생물공학의 전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탄 발효에 관여하는 모든 미생물은 산소에 대하여 민감한 절대 형성균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고분자 유기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가수분해균, 유기산을 생성하는 산발효균, 그리고 메탄을 생성하는 메탄균이 있습니다. 메탄 생산균은 초산,
메탄올 그리고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기질로 이용하기 때문에 유기물이 메탄으로 발효될 때까지는 최소한 세 가지 종류 이상의 미생물군이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그 행정수학 공정에서 회수할 수 있는 메탄 에너지 외에 다른 또 에너지원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행정수학 과정에서는 많은 수소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소 가스도 매우 높은 발열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몰의 수소는 286kJ의 열량을 생성하고 이것은 수소 1kg당 142메가줄의 에너지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수소가스가 지속적으로 회수될 수 있어도 매우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메탄으로 가는 경로를 차단하고 산 생성 단계를 최대화하면 다량의 수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수소연료 자동차가 생산되면서 수소 에너지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수학 원리에서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정수학 사물에서 이 알코올을 회수하거나 또는 반응을 시켜서 에탄올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에탄올은 직접 자동차 기름으로 사용해도 되는 액체 연료입니다. 특히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보관하거나 이동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에탄올도 매우 높은 발열량을 갖고 있죠.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알코올, 메탄, 수소 이런 자원들을 전부 회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싶겠죠.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 모든 자원의 회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설명한 내용 외에도 또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번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기성 폐기물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소화는 매우 큰 반응조를 건설하여 운영합니다. 이 거대한 반응조를 현장에서는 플랜트라고도 하죠. 행정소화 플랜트라고 합니다. 반응조의 크기는 수백에서 수천 입방미터 이상으로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상 형식성 반응조와 UASB 반응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형성 반응조는 산 발효 단계와 메탄 생성 단계를 두 반응조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형중소화 공정입니다. UASP 반응조는 폐수가 밑으로부터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흘러나오는 흐름을 갖고 있고요. 상향류 흐름을 통하여 반응조의 한 반응조에서 산 발효와 메탄 생성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이런 반응조 내부에는 가스 수집, 온도 조절, 교반 이러한 그 목적을 위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전자기계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규성 소화 공정은 공학 기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학적인 연구와 기술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특히 그 미생물들의 활성을 유지하고 최적화된 운전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입해야 할 유기물의 양, 유기물 부하량, 그리고 미생물들의 성장에는 아주 다양한 질소인 외에도 중금속 같은 미량 원소 이런 영양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경기성 반응이기 때문에 산수가 없는 현기 조건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요. 미생물 농도도 중요하고요. 특히 형성 소화는 그 일반적인 온도가 아닌 중온 또는 고온, 즉 메탄을 생성하는 균이 성장에 최적화된 온도입니다. 이런 온도에서 35도에서 37도 혹은 50도에서 60도 이 사이 온도에서 운전을 해야 최적의 그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pH도 아주 민감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현장에 설치되는 그 매우 큰 거대한 실증 플랜트에서 이런 조건들을 변경해 가면서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운전 조건을 찾는 공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증과 비슷한 작은 규모의 랩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랩 스케일 반응기를 제작하여 진행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저희 실험에서 운전하고 있는 랩 스케일 형준소화 반응기입니다. 실험실 규모이기 때문에 운전 조건과 그 운전 조건 변경과 그 데이터 수집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좀 심화된 분석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통하여 실제 운전의 최적화를 위한 그 조건들을 도출하여 적용합니다. 주로 그 영향주는 인자와 운전 값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생물공학 기술로 현기성 소화였죠. 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자원은 메탄이든 알코올이든 또는 수소든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그 발전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로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오가스의 메탄이거나 수소에 혹은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정제 과정이 필요하고 발전하거나 엔진을 가동하기 위한 기계적 기술 장비가 없으면 에너지화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기물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생물공학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명은 미생물 연료 전지입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는 미생물을 촉매로 사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술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기물이 미생물과 반응하여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미생물에 유기물이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슬라이드부터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생성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자가 움직이면 전기가 생성됩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었고 원자 핵 주변에는 항상 전자 물질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기물 분자도 마찬가지로 많은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자들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유기물을 사용하면 이때 발생하는 반응을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화하는 반응은 전자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전자를 생성하는 산화 전극과 이 전자를 받아가는 환원 전극, 이런 과정을 설치하여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생성합니다. 여기 포도당으로 알려져 있는 글루코스가 박테리아에 의해 산화되면 24개의 전자를 생성하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환원 전극에서 산소와 수소 이온이 반응하면 또 이 24개의 전자를 받아가서 전기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유지하면 지속적인 전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가 전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는 유기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생활화수 또는 산업체에서 버린 폐수는 매우 많은 양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폐수 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 대가 지불이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전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유기물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질 정화 효과도 동반됩니다. 이 기술은 아직 전기 생산 효율이 낮기 때문에 실용화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공정도와 사진은 제가 실용화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제작해서 실험하고 있는 반응기 장비들입니다. 유기성 폐수를 미생물에게 공급하여 전자를 생산하는 산화전극과 반응 공기를 불어넣으면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전자를 받아가는 환원전극, 이러한 반응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기성 오염물질이 있는 폐수를 원료로 사용하여 지속적인 전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공학 기술로 미생물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거죠. 내용 정리와 함께 저희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 생물공학 기술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형식성 소화 공정은 유기성 폐기물을 바이오가스 에너지와 액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연료 전지는 이런 이 폐수 중의 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합니다. 에너지 부족과 환경 문제는 앞으로도 인류의 생존과 사회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슈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유기성 폐기물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공학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저의 특강을 마쳤습니다. 환경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관한 특강을 진행한 최봉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